베이스 명령어가 아닌 tidyverse 패키지에 있는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merge를 똑같이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계속 tidyverse 패키지 안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기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제 inner join, 뭐 outer join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름이 tidyverse 패키지로 넘어오면은 inner join 그리고 교집합이죠. 합집합은 full join, 이전에 outer join이었는데, 그리고 left outer join은 left join, right outer join은 right join. 이름이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해졌습니다. 똑같은 예를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지정한 대로 먼저 inner join, 즉 교집합이죠. 자, temp1과 temp2는 이랬습니다. temp1 3명의 환자, temp2는 5명의 환자. 자, 이랬을 때 교집합은 inner join temp1과 temp2, by는 id로 뭉치면 되겠죠. inner join을 하니까 모두 다 있는 환자들인 id 1번, 2번만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full join은 똑같죠. full join temp1, temp2, by는 id. 어떻게 되나요? temp1과 temp2 1, 2, 3 1, 2, 4, 5, 6, 즉 1, 2, 3, 4, 5, 6 환자, 모든 환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결측치인 빨간색 NA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left join도 똑같죠. left join,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처음에 쓰게 되는 temp1이 되고 by는 id, 즉 1번, 2번, 3번만 남게 되고, 3번은 temp2에 없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해서는 결측치가 되게 됩니다. right join은 여기다 right라고 쓰면 되고요. 즉 merge는 이제 merge라고 쓰고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옵션을 주는 그런 명령어인데, tidyverse 내 이런 명령어는 상당히 직관적으로 함수 이름 자체가 이미 벌써 어떻게 합칠 거라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inner join, full join, left join, right join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조금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 semi join, anti joi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간혹 유용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구하다 보면은 뭐 옛날에 내가 모아놓은 데이터도 있고 지금 또 모은 데이터, 뭐 또 누가 또 준 데이터, 이런 여러 명의 막 이런 환자들의 데이터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뭐 2014년도 이미 논문 썼던 데이터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유용한 게 이제 세미 조인과 특히나 이제 안티 조인이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세미 조인의 경우에는 1, 2, 3, 에이지, 섹스 있을 때 오른쪽 데이터는 1, 2, 4, LC, HC가 있을 때 세미 조인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교집합이면서도 이전에 있었던 이너 조인과 좀 다르죠. 이전에 있던 이너 조인은 교집합으로, 환자는 교집합으로 모으지만 옆에 LC와 HC 베리어블이 추가로 붙는데, 이 세미 조인은 왼쪽의 데이터가 근본 데이터가 되고 이 두 개의 합칠 데이터 중에 공통되게 있는 환자만 교집합으로 골라낸 다음 베리어블은 뒤에 무시하고 여기에 있는 베리어블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많이 쓰이는 기능은 사실 요겁니다. 안티 조인.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쭉 7,000명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논문을 썼던 3,000명의 데이터를 빼고 남는 환자 4,000명만 이번에 분석하고 싶다고 할 때 주로 유용하게 쓰이는 건데요. 1, 2, 3, 에이지 섹스, 1, 2, 4, LC, HCC. 1번, 2번은 옛날에 썼던 데이터니까 빼주십시오. 이 중에서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3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temp1, temp2 모양을 까먹지 않고, temp1은 요런 데이터고 temp2는 요런 데이터죠. 자, 그랬을 때 semi join temp1, temp2 by는 id. 먼저 실행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는 세미 조인은 환자 아이디 입장에서 교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2번, 1번, 2번, 즉 공통된 1번, 2번만 남게 되고, 이너 조인이랑 다르게 옆에 베리어블이 붙지 않죠. LC, HC가 붙지가 않죠. 그냥 공통된 환자의 왼쪽 데이터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너 조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말씀으로는 드렸는데 이너 조인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2번 환자 공통된 환자를 추출하는 건 똑같은데 세미 조인에는 옆에가 없죠. 이너 조인에는 옆에가 있죠. 요게 조금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티 조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티 조인 템프1, 템프2 바이는 id. 어떻게 되나요? 3번만 남죠. 즉 템프1과 템프2에서 템프2에 1번, 2번 환자가 또 있기 때문에 템프1에서 요 두 환자를 빼고 남아있는 이 환자와 요 베리어블들만 찾아오게 되는 게 안티 조인, 일종의 차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타이디버스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나름 좋은 기능인데요. 인터섹트, 유니온, 셋디프.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인터섹트의 경우에는 id, age, sex 1, 2, 3번 2, 3, 4, age, sex. 인터섹트로 하면은 두 개 뭉쳐지는 거죠.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온의 경우에는 합집합이 되는 거죠. 셋디프의 경우에는 차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intersect, union, setIf라는 명령어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age, sex, id, 즉 두 개의 매니퓰레이션 할 데이터가 똑같은 컬럼을 가지고 있을 때만, 컬럼의 개수가 똑같고 컬럼의 이름도 똑같고 그럴 때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intersect, union, setIf.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템프x라고 id, age, gender 세 개의 베리어블 3명의 환자입니다. 자, 템프y입니다. 2번, 3번, 4번 환자의 똑같은 베리어블이죠. id, age, gender. 자, 그랬을 때 인터섹트는 두 개 데이터의 공통된 로우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즉 지금 쓸 명령어 intersect는 temp.x, temp.y 2번, 3번만 나오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intersect, union, setIf는 이 세 개 꼭 명령어, 세 개 꼭 베리어블이 같아야지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union은 어떻게 될까요? union은 temp.x, temp.y 1번, 2번, 3번, 4번 다 합쳐지죠. 1, 2, 3, 2, 3, 4 유니언으로 합치니까 1, 2, 3, 4 모두 다 합치게 되는 거고 setIf는 차집합이니까 temp.x, temp.y 1번만 남죠. 왜? tempx는 1, 2, 3이고 tempy는 2, 3, 4이기 때문에 2, 3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대부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full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요 세 개를 이제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 이 세 개는 꼭 이 키 베리어블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에서 단순 이렇게 합칠 때 차집합, 교집합, 합집합을 쓸 때는 intersect라든지 이런 명령어를 쓸 수가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bind rows, bind columns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rows를 합치는 거고 컬럼을 합치는 겁니다. rbase 명령어에서 우리 배웠듯이 rbind, cbind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bind rows를 보시면은 1, 2, 3, age, sex를 2, 3, 4, age, sex 있는 거를 그냥 bind rows 합치면은 여기서 id를 키 베리어블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우리 레고 탑 쌓듯이 그냥 그대로 아래쪽 로우로 합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모양새는 이렇게 같을 것 같아도 bind columns를 써버리면은 그냥 이대로 옆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즉 rbind, 이거는 rbind가 되고 이게 cbind가 되겠죠. bind rows는 rbind와 같은 거고 bind columns는 cbind와 같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temp.x는 이렇게 생겼었고요. temp.y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bind rows, row 밑으로 쌓는 거죠. temp.x와 temp.y를 밑으로 쌓아달라.
그대로 쌓는 거죠. 뭐 id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키 베리어블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bind columns를 해보겠습니다. temp.x, temp.y. 자, 어떻게 되나요? 그냥 되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에러 메시지가 뜨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그림으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id age sex, id age sex 옆으로 붙였지만 실제로는 아래에서 똑같은 베리어블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id age sex에서 어떻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id 뭐 1, age 1, sex 1 혹은 뭐 age 2, sex 3 이런 식으로 R이 자동적으로 이름이 충돌하지 않도록 서로 바꾸어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인드로 바인드 칼럼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좋은 기능이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그룹의 데이터 멀징을 할 때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temp.x는 엔테카비어 그룹이라고 치고요. temp.y는 테너포비어 그룹이라고 칩시다. 항바이러스의 종류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만들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테카비어는 temp.x고 테너포비어는 temp.y다. 그런데 어떻게 id는 나는 트리트먼트로 해달라. 일단 먼저 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데이터를 로우 밑으로 뭉치는데 어떻게 앞에다가 이렇게 그룹핑 이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룹핑을. 그러면은 서브그룹으로 이렇게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tempx와 tempy를 이렇게 레고처럼 아래쪽으로 쌓는데 temp.x의 데이터는 나는 엔테카비어라고 명명하고 싶고 temp.y 데이터는 테너포비어 그룹으로 명명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그룹의 이름은 .id는 트리트먼트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두 개 데이터셋을 합쳤을 때 어느 게 어느 군이구나 이렇게 쉽게 합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많이 쓰이게 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